그 피가 휴지에만 묻나요? 아니면 밑에 자변기에도 벌겋게 돼 있나요? 자변기에도 선홍색이 이렇게 떨어지는 떨어졌어요. 상태예요. 예. 혹시 화장실에서 힘을 주시면 항문 속에서 뭐가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런 거 없나요? 아, 가끔씩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빠져나오면 이게 저절로 들어가나요? 손으로 밀어 넣으시나요? 아, 저절로 들어가는 상태예요. 좌욕을 하면 들어가요. 자욕을 해야 들어가요. 네. 어디서도 꺼내지 못한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아프진 않으시죠? 이제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항문경이란 건데 제 손가락보다 조금 두껍기 때문에 해보셔요. 예, 요게 치질, 내치질이고요. 이제부터는 외치질이에요. 해보세요. 꽤 나왔죠? 네. 뒤쪽에도 있어요. 항문경 영상을 통해 환자도 자신의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이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보이던 볼록 안쪽에 블루한 것들 있죠? 이게 내치액입니다. 내치액이 3기고요. 그다음 밖에 살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외치액이 있고요. 치질하면 흔히 치핵을 말하는데요. 이나경 씨는 여러 개의 치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문 안에는 혈관, 결합 조직, 점막 등으로 이루어진 항문 쿠션이 있습니다. 치핵은 항문 쿠션의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항문 피부와 혈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부풀어 올라 항문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통증과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핵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변비로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경우, 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있는 경우, 임신으로 복압이 증가하는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항문 쿠션을 근육에 고정시키는 근섬유가 늘어나거나 끊어지면서 배변 시 항문 밖으로 조직이 빠져나오거나 출혈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치핵이라고 합니다. 치질 중 가장 흔한 세 개를 든다 그러면요. 살이 빠져나오는 치핵, 그리고 찢어지는 치열, 그리고 항문 안에서 염증이 시작되어 피부로 구멍을 내는 치루, 이렇게 큰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쿠션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우리가 대변을 볼 때 힘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해서 항문관을 보호하는 거예요. 진짜 쿠션이에요. 대변을 다 보고 나면 뿅!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죠.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게 쿠션 조직 내에 있는 트라이츠 근육, 그리고 결합 조직, 그리고 탄성 섬유들이에요. 이게 20대부터 약해진다는 거죠. 과도한 힘이나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거나 뭐 그런 일로 인해서 얘들이 혹사를 받는 거죠.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아까 일부러 제가 몇 번 크게 부르던 것이에요. 보세요. 벌써 크기가 달라져 있죠. 반복적인 습관으로 항문 쿠션이 늘어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화가 가속화되는 게 치액입니다. 이걸 젊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쓸 때까지 썼으면 이제 불편하실 때는 수술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10년을 미루며 그럭저럭 버틴 것처럼 이번에도 수술을 미루면 안 될까요? 이게 항문입니다. 여기가 직장이고요. 항문에 이렇게 톱니처럼 생긴 라인이 있죠. 이걸 치상선이라 그래요. 치상선. 이 라인을 경계로 해서 안쪽에 생기는 걸 내치액이라 그러고요. 이 라인을 경계로 해서 밖에 생기는 걸 외치액이라 그럽니다.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내외가 소통이 되면서 같이 생기는 걸 혼합치액이라고 그러고요. 진찰 소견상 외치액과 내치액 3기가 있었습니다. 3기부터 이제 수술 적응증이 됩니다. 직장은 배변하기 전 일시적으로 변을 저장합니다.
직장의 맨 끝을 항문이라고 하고 항문과 피부가 만나는 가장자리까지를 항문관이라고 합니다. 항문관에는 점막이 있는데 그 밑에서는 점액질을 분비해 변이 지나갈 때 윤활액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점막 밑부분은 혈관이 풍부하고 탄성 조직으로 이루어진 항문 쿠션이 있어 배변 시 충격을 완화해 줍니다. 우리가 흔히 치질이라 부르는 치핵은 이 점막이 탈출하거나 출혈이 생기는 것입니다. 치핵은 배변 시 출혈만 있는 경우에는 1기, 항문이 빠지지만 곧 저절로 들어가면 2기, 항문이 빠지고 나서 한참 후에 들어가거나 손으로 밀어 넣어야 하면 3기, 손으로 넣어도 다시 나오거나 들어가지 않으면 4기, 3, 4기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안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부끄러움 때문도 있겠지만요. 아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치질은 통증이 없거든요. 치질에서 물론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치질이 상당히 많이 진행돼서 치질이 들어갔다 나오고 빠졌다가 밀어놓고 하다 보면은 종이를 이렇게 늘어놨다 이런 찢어지는 순간이 와요. 이때 이 치열이 동반되면은 그때는 아픕니다. 난 뱀 볼 때 아파요 그러시면 그분은 치질이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핵의 두 증상 중 하나는 출혈입니다. 치핵이 만성화되면 피가 묻어나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데요. 항문 출혈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도 피가 나면 무조건 오셔야죠. 그 항문 출혈의 95%는 전부 다 항문에서 납니다. 하지만 5%는 항문 바로 위에 있는 직장암이나 딴 데서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대장 검사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요새는 젊으신 분들도 나분병이 많기 때문에 피가 날 때 이거 뭐 항문에서 나는 게 있지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좀 무섭기도 하고 그 장세척제 그걸 먹고 나니까 화장실 가느라 조금 선잠을 계속 잤습니다. 예.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전날 장 세척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가루약, 하나는 물약이에요. 한 200ml 정도 되는 약. 가루약을 먼저 물에 개서 먹고 바로 물약을 드링킹하고 2시간 이내에 1.5리터 되는 물을 또 계속 마셔야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20분 뒤에 바로 반응이 오고요. 과정 좀 괴로웠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이제 빈뇨가 느껴지면 바로 화장실을 가야 되더라고요. 꼭 써주셔야 돼요, 정민이.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생명을 가르는 큰 수술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겐 그 모든 수술이 두렵기 마련이죠. 오늘 치핵 수술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박 3일 입원하실 예정이세요. 네, 가족분들과 지인들과 다 이제 통보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수술할 때 항문 내부로 항문경이라는 항문을 넓힌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랫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수술은 척추 마취로 하반신만 마취 후 시작합니다. 환자와 대화를 하며 진행합니다. 내치핵과 외치핵을 모두 갖고 있는 혼합치핵 환자입니다. 수술은 마취 후 항문경으로 항문을 넓혀 치핵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합니다. 먼저 3개의 큰 치핵에 비정상적으로 늘어진 피부를 절개합니다. 이후 항문 안쪽으로 올라가 치핵이 시작하는 부분에 혈관을 묶은 후 잘라냅니다. 나머지 작은 치핵 조직들도 차례로 제거하는데요. 외치핵의 쭈글쭈글한 부분도 일일이 팽팽하게 다듬어준 후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치핵은 오래되면 출혈과 함께 가려움증, 심지어 혈전이 생겨 괴사될 수도 있습니다. 김 원장은 꼼꼼하게 치핵들을 제거해 나가는데요. 항문 바깥으로 늘어진 혈관까지 말끔히 정리해주면 수술 시간은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우리 환자분을 괴롭히던 그놈들입니다. 속 시원하시죠?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게 수술 전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한 수술. 그런데 왜 그렇게 미루기만 했을까요? 통증은 얼마나 지속돼요? 보통 수술하고 저희들이 그 통증이 확 좋아지는 터닝 포인트라 그래요. 그게 만 열흘 정도입니다. 열흘까지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계속 드시면은 웬만한 일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치핵 수술 후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수술 자리가 아프진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잤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치질 수술이 굉장히 소문이 안 좋잖아요. 너무 아프다고. 아프고 잘 낫지 않고 이런 걸로 저도 예.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진통제도 있고 주사 진통제며 쓰니까 그렇게 오래 통증이 가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수술 후에 출혈이 생기지는 않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네. 상처도 아주 좋고요. 미인되셨어요. 수술 부위에 압박했던 꺼져도 다 뗐고요. 네. 이제부터 자욕 시작하시면 한결 편하실 겁니다. 치핵은 수술을 해야 하는 단계까지 오기 전에 치료를 받으면 통증과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주저할수록 손해인 것입니다. 1단계 때는 되게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뭐 경화제 주사를 쓴다거나 전기 소작을 한다거나 입원 없이 외래 치료로 가능하고요. 2단계에서는 고무밴드 결찰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치질의 뿌리 부분을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딱 묶는 겁니다. 그럼 피가 안 통하니까 얘가 괴사되면서 떨어지게 되죠. 3단계부터는 수술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매년 6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치질 질환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찾지 않고 숨어있는 환자까지 합치면 더 많은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흔히 치질하면 치핵을 말하지만 치질 중에서도 통증으로 악명 높은 질환은 따로 있습니다. 배변 볼 때마다 바늘로 찌르거나 이렇게 칼끝으로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속 아프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다른 이렇게 일에 집중을 못할 정도로. 그간 연고와 좌약을 쓰며 버텨왔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아프시죠? 네네. 예. 지금 항문이 찢어져 있는 치열이 항문을 벌리기만 해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항문경이라든지 수지 검사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날카로운 통증 때문에 만지기도 어려운 상황. 끝났습니다. 지금 이 병이 뭐냐면은 치열이라는 병이에요. 항문 후방에 찢어져 있고요. 만성치열의 대표적인 증상인 늘어진 최피가 있었고요. 만성치열이 되겠습니다. 치열이란 항문 안에 민감한 부분인 항문관의 점막이 찢어지거나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 딱딱한 변을 볼 때 항문관이 손상되며 찢어집니다. 치열은 출혈과 심한 통증을 불러오는데요. 만성화되면 궤양으로 진행되며 궤양 외부로 피부 꼬리가 생기게 됩니다. 치열의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치열이라고 하는데요. 만성치열이 되면 보존적인 치료에도 잘 낫지 않고 재발 가능성이 높아 수술이 필요합니다. 요 동그라미가 뇌관략근이고요. 오른손이 외관략근이라고 그럴 때 외관략근 힘이 세고 뇌관략근 힘이 약합니다. 이 뇌관략근의 일부를 나이프로 절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찢어진 부위의 항문이 전체적으로 조금 커지면서 찢어진 부위가 저절로 낫게 되죠.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비해 치열 수술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피부를 크게 열지 않은 채 메스만을 넣어 내 관략근을 절개해 압력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수술 후 불편감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후 섬유화된 피부 꼬리를 절제하고 봉합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치열 수술 역시 척추 마취 후 진행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눌러요. 끝났어요. 간단하죠? 벌써요? 예. 안 한다는데. 예, 1분 안에 끝나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아, 네. 내일부터 바로 병 보실 때 아픈 게 확 사라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밤잠을 설치며 긴장한 것에 비하면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치료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효과는 뭐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날 바로 화장실을 갈 때 아픈 게 없어지게 되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시는 기분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 불편합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할 때 이게 아주 힘듭니다. 통증이죠. 일종의 통증이 이 항문 안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미열도 좀 있는 것 같고. 열까지 나고 배변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이게 치질 방석이라고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몸이 좋지 않으니까 급히 구입을 했죠. 남진환 씨는 요즘 전에 없는 항문 통증과 불편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배미가 왔다든가 뭐 약간 그렇게 이제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면서 막 느낌이 그게 신경이 항상 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상하다. 뭐 약간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속옷에 보니까 이게 축축 젖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농양이더라고요. 살짝 부끄러울 수 있지만 남진환 씨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거를 숨기고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병이랑은 자랑을 해야지 왜 숨기려 합니까? 자랑을 해야만 경험자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치유의 경험을 들을 수 있어요. 예. 통증이 생긴 지 5일 만에 병원에 달려간 남진환 씨. 여러 검사를 받으며 원인을 찾아봅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요. 이 부위에 원발구가 발견되었어요. 통증에 열까지 생긴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 환자분께서 걸리신 게 무슨 병이냐면요. 직장 농양입니다. 염증 고름이 있기 때문에 오한도 좀 느낄 수 있고요. 예. 항문 주위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항문 주위샘. 얘의 역할이 윤활유 공장입니다. 윤활유. 여기가 막혀요. 예. 막히면은 안에 나오던 분비물이 고이고 그게 염증이 생기면서 이런 고름이 잡히는 거예요. 항문샘이 막히는 이유는 1번 변. 특히 설사할 때 변 알갱이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래로 빠져야 될 게 항문샘으로 가서 입구를 막는 수가 있어요. 그게 한 20-30% 된다 그러고요. 70-80%는 원인 모르게 항문샘 입구가 막히는 겁니다. 치루는 항문 주변에 농양이나 고름이 배출되고 난 후 항문샘의 안쪽과 항문 바깥쪽 피부 사이에 터널이 생겨 분비물이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치루는 항문관 내에 감염이 이루어지는 통로인 내공, 항문관 밖으로 고름이 배출되는 외공,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치루관으로 이루어집니다. 남진환 씨는 항문샘에서 시작된 염증이 깊어지며 직장 옆에 농양이 생겼습니다. 직장 주위가 붓고 통증과 함께 열까지 나고 있습니다. 농양은 배출해주지 않으면 폐혈증 등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농양이 가장 심한 부위를 찾아 고름을 빼내고 염증이 시작된 원발 병소를 찾아 함께 제거해줍니다. 그러면 상처가 회복되면서 주위에 살이 차올라 낫게 됩니다. 다행히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지금 농약만 짠 게 아니고 예. 치료 근본술까지 같이 해서 이야.
두 번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으로 다 끝냈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한 7분 걸린 것 같습니다. 저분 같은 경우는 뭐 퇴원하자마자 웬만한 정도의 일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항문 건강을 망치는 배변 습관이 있다고요? 치에게 가장 안 좋은 게 좌변기에 오래 앉아있기, 과도한 힘주기예요. 치액 같은 거는 자기도 모르게 치는 순간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액이 있으신 분 증상이 심해집니다. 치핵과 치열은 올바른 배변 습관이라든지 그런 걸로 우리가 막을 수는 있지만 치료와 농양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의 그 위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항문. 비누와 세정제로 빡빡 깨끗이 씻을수록 좋을까요? 항문 바로 옆에 피부는요, 피지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상처나 감염으로부터 좀 보호를 하는데, 샤워하면서 항문을 비누로 안 씻는 사람이 있나요? 씻기는 다 씻어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씻어서 그 막이 벗겨질 때까지 무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선뜻 가기 어렵다는 대장 항문외과.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항문 노화가 제일 좀 힘든 거겠죠?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가 못했어요. 아주 정말 불편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배변 활동이 좀 수월하지 않았었다라는 거를 항상 알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왜 이렇게 쉽게 가시지 못할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악몽 속에 사는 거죠. 악몽이라 표현할 정도로 배변 장애가 심했던 어머니. 제때 변을 시원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 문제 자체가 배변이니까 그걸 무슨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나눌 만한 이야기하는 게 우습죠. 가족들만 알고 있었어요. 강현숙 씨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놓은 것은 같은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약물 치료를 하다 1년 전 수술을 받고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답이 있을까? 과연 방법이 있을까? 지금 한 1년 거진 돼가고 있거든요. 수술 받으시고 나서. 근데 이렇게 명랑해 주신 저희 어머니,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춤까지 춰요. 배변 활동이 잘 되자 사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강현숙 씨의 배변 장애는 왜 생겼을까요? 이게 직장이고 일로 변을 보는 거예요. 넓은 데로. 네. 배출할 때 이렇게 넓은 데로 배출을 하는 거거든요. 네. 나이가 들면 뭐 엘라스틴, 뭐 콜라겐 이런 게 떨어지면서 이게 좀 늘어졌어요. 네, 늘어져서 힘을 줄 때 또는 네. 걸어 다닐 때 직장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 힘을 주면 내려오니까 구멍이 작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작은 구멍으로 변 보려니까 봐도 시원하지 않고 요 주름에 변도 끼고. 우리가 먹은 음식은 식도를 거쳐 위에서 위액과 섞이고 다시 연동 운동을 통해 소화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죽처럼 만들어진 음식물은 소장과 대장에서 흡수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변은 대장을 통과하고 직장에 담겼다가 항문을 통해 배출되는데 이 배변 과정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관략근이 열려가지고 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이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온 거거든요. 네네. 안에서는 계속 이제 노화 현상이 진행돼가지고 네. 장이 이렇게 많이 처져 있었던 거죠. 내려왔던 네. 거죠. 그래서 네. 배변 장애도 있고 변 묻는 것도 가끔 있었죠. 그렇죠. 네. 가끔 묻는 거. 그게 이제 이게 배출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남아있는 변이 있다가 묻은 거거든요. 밑에 보이는 게 이제 직장인데 이 하얀 조영제를 밑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배출하는 과정에서 장이 이렇게 좀 내려앉는 게 보이죠? 이렇게 내려앉는 게. 네. 내려앉고 또 밑에서 이렇게
주름이 잡히면서 좁아지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장 중첩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심해지면 항문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직장 탈출증이 되고요. 직장 탈출증은 골반을 받쳐주는 직장 주위 구조물들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데 대장의 끝부분이자 항문과 연결되는 직장이 항문 밖으로 밀려나오며 배변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40% 정도는 이런 배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 그 중에 또 40% 정도는 어떤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면서 여러 가지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배변 활동에 관여하는 직장 항문도 같이 늙어간다는 거죠. 그게 배변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강현숙 씨는 약물 치료와 운동으로도 잘 조절되지 않아 수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 전혀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또 어렵게 생각하시지들 말고 그냥 오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강현숙 씨는 어떤 수술을 받았던 걸까요? 인공막을 사용해서 직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직장하고 자궁을 끌어올리는 인대가 있거든요. 자궁, 그다음 천골 인대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인대가 이제 폐경기 이후에 좀 느슨해지거든요. 그다음에 옛날 분만 과정에서도 손상이 되고 그거를 대신하는 그 조직이 약하니까 뭔가 버팀목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한 후 복강경을 이용해 진행됩니다. 수술은 먼저 복강경을 이용해 골반저 근육으로 접근합니다. 생체 인공막을 환자의 장기 구조에 맞게 자른 후 자궁 천골 인대에 붙여 꼼꼼하게 꿰매줍니다. 그러면 주변 근육과 인대를 지지해줘 변실금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노화로 인해 처지고 힘을 잃은 골반저 근육과 인대들을 지탱해주기 위해 인공막을 세워줄 겁니다. 오늘 수술에서는 합성 인공막 대신 생체 인공막을 사용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게 인공막을 세밀하게 디자인합니다. 이후 꼬리뼈 쪽에 이 인공막을 붙여주는데요. 꼼꼼하게 손으로 꿰매 인공막 지지대를 만들어줍니다. 인공막이 크게 이제 생체 인공막하고 합성 인공막인데 합성 인공막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계속 몸에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체 인공막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지나면 내 몸에 그 두꺼운 조직을 형성하고 내 몸에 그냥 융합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지나면 이제 생체 인공막 같은 경우는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그 보행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보통 2, 3일 지나면 식사도 시작할 수 있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배변장애 환자 역시 같은 수술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변과 항문 건강을 위해 평소에 하면 좋은 운동은 없을까요? 변실금이 있을 땐 항문을 조이는 케겔 운동이 좋습니다. 변실금은 평생 관리해야 되는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문을 조일 때 숨을 내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숨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풀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항문을 조이면서 숨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풀어주시고요.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케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조금 항문에서 드는 느낌으로, 실제로는 바닥에 붙어있지만 엉덩이를 드는 느낌으로 하시면 허벅지와 골반에 근육,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 자세에서 항문을 조이고 숨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어주시고. 이거를 이제 매일 일상화 하시면 골반 근육 강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